카메라에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한라일보 부미연 기자입니다. 네. 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타운홀 미팅 그 지역 순회하고 계시는데요. 그 남아 있는 지역이 강원, 제주 등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좀 일정 잡힌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형식에 있어서 기존과 같은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조금 뭐 이렇게 민원성 이런 발언들도 많이 있어서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K 방산업체와의 만남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현업에 계신 분들과 산업적인 미래의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의 타운홀 미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얘기인즉슨 분야나 혹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저희 정부 입장은 바뀐 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정해서 어떻게 타운홀 미팅을 가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애초에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하지만 어떤 사안이든 무르익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듣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 갈등 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타운홀 미팅 양식 혹은 그런 그 정말 딱 그 자리에 가는 양식이 아닐지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차관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습니다. 먼저 국무 1차장은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입니다.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 기획과 조정 및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갈등 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국무 2차장은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인사입니다.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 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임명되는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네. 오늘 앞자리 앉으셨네요. 네? 앞자리 앉으셨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인선 발표 나온 것 같은데 네. 혹시 국토부 문체부 장관 인선도 곧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주한미군 방위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혹시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인사는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위비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좀 그 외교안보 쪽에 피지도 요청해둔 상태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나올 듯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채널의 이상원입니다. 네. 네, 그 표류하던 북한 전유민 6명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송환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북한 측에서 좀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좀 송환이 지체돼 온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이후에 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 또 여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검증 결과 아무 무리가 없다면 가족과 생계가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셨고 그 이후에 새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관련해서요. 오늘 그 SNS에 본인이 그 뭐 아내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 정치적인 이용은 없었다. 개인적인 이용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곧 입장을 밝히겠다 말씀은 드리겠고요.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좀 짚어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정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OBS 최현성입니다. 그 지금 아직 산업부 장관이 그 청문회가 17일 날 열리는데 그 미국하고는 계속 관세하고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대 카운터파트가 상무부인데 이 없는 부분 때문에 청와대가 계속 이 문제를 주도해 나가실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교섭 본부장께서 나가 계시죠. 그 역할과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통상교섭 문제까지 전부 고위층 만남을 갖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정부 이양기에 있어서의 발생한 공백의 문제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고 그리고 청문회 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백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백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뭐 예상 가능한 공백이고 어느 국가나 정권이 바뀔 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안보실장께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입니다. 저기 그 당 쪽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 양곡법 이런 거 처리를 빨리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쟁점 법안은 이제 좀 처리를 이제 보면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당하고 약간 메시지가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당하고 메시지가 다른지 정확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에서 이제 네. 노란봉투법이나 양곡법 이런 것도 이제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제가- 말이 발표가 나왔나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속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보도를 제가 아침마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양곡법에 관한 국회 입장이 정확하게 명기된 제가 멘션이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냥 전반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요게 같이 가시는 건지 사실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은 일단은 확인하고 저한테 기사를 제가 놓쳤다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무수석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신임 장관과 당정 협의를 갖춰주고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일 경우에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들께 정무수석이 당부드리고 그리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네 있어요. 죄송해요. 저 뒤에 먼저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네. 카메라에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한라일보 부미연 기자입니다. 네. 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타운홀 미팅 그 지역 순회하고 계시는데요. 그 남아 있는 지역이 강원, 제주 등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좀 일정 잡힌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형식에 있어서 기존과 같은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조금 뭐 이렇게 민원성 이런 발언들도 많이 있어서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K 방산업체와의 만남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현업에 계신 분들과 산업적인 미래의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의 타운홀 미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얘기인즉슨 분야나 혹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저희 정부 입장은 바뀐 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정해서 어떻게 타운홀 미팅을 가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애초에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하지만 어떤 사안이든 무르익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듣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 갈등 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타운홀 미팅 양식 혹은 그런 그 정말 딱 그 자리에 가는 양식이 아닐지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네,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인데요.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을 국무회의에서 그 참석 배제하는 그런 조치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뭐 그 부분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뭐 그 검토를 한다 안 한다란 아직은 논의조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결권 없고 발언권 있지만, 발언권은 한편으로 주재하신 대통령께서 발언권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그냥 허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종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이 돼서 일종의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정치에 활용이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참석은 저희가 외청 보고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처럼 참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의결권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조율 가능한 대상이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따 오후에 다시 오찬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